개혁신당 후보 측이 어제 국민의힘 친윤 세력이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 제안했다고 해서 당 안팎에서 좀 논란이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당권을 뭐 매개를 하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권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당권은 지금 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제가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그거는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건가죠? 그렇죠? 그거는 전혀 뭐 아직까지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또 질문하실 분이요. 예. 채널의 윤정입니다. 오늘 세대 개최 말씀하시면서 40대 초중생도 등장하셨는데 혹시 이제 윤석열 후보 염두에 두고 하시나요? 뭐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데 저는 30대 때 이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자기 자부심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대체로 한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또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끼고 있는데 10대가 인구를 제가 보니까 20대가 우리 인구의 한 13%나 이렇더라고요. 30대가 한 10, 그 정도, 10 비슷한 정도 되고 40대까지 합치면 3분의 1을 넘는 많은 인구가 20, 40대인데 이 분들이 사회에 아주 주력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고령사회가 돼가지고 고령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와 청년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들어 주십시오. 윤석열 후보 뭘 했다고? 지지율 10%.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단일화돼서 전혀 생각이 없다 뭐 이준석 후보로서는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되면 좋겠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가장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후보를 많이 해봤지만 당선도 되고 떨어져도 봤는데 언제나 후보는 모두 다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떨어졌어도 내가 했으면 더 잘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이 후보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이준석 후보의 그런 생각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들어 주십시오. 손재희 후보입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재명 손재희 합류를 처리한 후에 이제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김대남 행정관이 네. 저를 지지 이재명 손재희 합류를 처리한 다음에 이제 후보님 지지를 선언했는데 했어요. 이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그건 저는 잘 기사를 못 봤는데 저는 김대남이라는 분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경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니까 뭐 기사도 제대로 못 보고 이런데 뭐 많이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그 경위나 어떻게 된지는 코멘트할 정도가 기본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네, 또 들어 주십시오. 네, NSP 통신 강수인 기자입니다. 아까 이제 인력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필수 인력을 선택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 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의사 측에서도 뭐 지방 의료수 확대나 아니면 필수 인력을 보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한 발 양보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사 측에서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경기도지사를 8년 하면서 도립병원이 6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제가 이 의료를 조금 다뤄보니까 경기도는 특히 중증 외상센터를 국가에서 안 밀어줬어요. 서울에서 하면 되지 무슨 경기도에 팔 필요가 있는. 중증 외상 환자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센터를 국가가 안 밀어줘서 제가 도비를 200억을 지원해서 이국종 교수 아주대 이국종 교수와 그렇게 중증 외상 센터를 만들었는데, 또 헬기도 지금 사실 그 한 350억 그 당시는, 근데 지금 아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50억짜리 헬기를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중증 외상 센터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러면 한 최하 500억 이상의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필수지요. 중증 외상이라는 것은 정말 의료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데, 우리 이뇨한 의원님 가셨거든요. 이뇨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증 외상 환자가 한 분 오면은 그 센터는 환자 한 명당 1년에 1억 5천만 원의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 숫자가 많을수록 적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아주대 병원에 제가 초기에 설립비도 지원해 줬지만 중증 외상 환자가 많이 올수록 병원의 적자가 많아지니까 이국종 교수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아주대 병원 의사들이 야 너만 잘났나? 우리도 좀 살자. 왜냐하면 그리 막 몰리니까요. 저 아덴만의 그 우리 선장 있잖아요. 함장 누구의 이름? 예? 석혜균? 예. 그래서 그분 또 서울에 안 가고 또 아주대 병원으로 오셨어요. 대통령도 문병 오는데 그래도 국가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왜 중증 외상 환자가 전부 그리 몰려오니까 아주대 병원이 완전히 적자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도저히 이거 유지할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이국종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군 병원으로 가셨잖아요. 아주대 병원이 못 견디고. 그러니까 이 중증 외상이라는 게 잘하면 잘할수록, 명의라고 소문이 나면 소문이 날수록 그분은 그 병원에서 완전히 적자 요인이 돼서 미움받고 쫓겨나고, 이 정말 비참한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정말 그분은 제가 우리 이국종 교수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은 가정이 없어요. 이거 언제 중증 외상 환자라는 거는 주로 뭐 어디 크게 추락사를 한다든 추락을 해서 다쳤다, 아니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 이런 거 갑자기 발생하는데 잠을 못 자고 늘 비상대기를 하면서도 자기 병원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적자를 가져오는 이런 의사가 돼가지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습니까?